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오늘은 102회 토픽 2 읽기 32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번부터 34번까지는 다음을 읽고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멍게는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로 성장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를 겪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멍게가 바다에 사는 생물입니다. 여기 지금 서식하다가 나와 있는데요. 서식하다는 살다예요. 살다. 바다에 살다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사진에 있는 이게 바로 멍게입니다. 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멍게가 바다에 살고 있는데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습니다. 자, 겪는다, 경험한다입니다. 어린 멍게는 올챙이와 같이 자유롭게 헤엄쳐 더 나은 서식지를 찾아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멍게가 어렸을 때요, 헤엄쳐서 다닙니다. 네, 헤엄치다는 여러분 수영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수영. 자,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헤엄을 칩니다. 근데 어디로? 더 나은, 그러니까 더 좋은. 자, 서식지가 뭡니까? 네, 서식하다가 살다입니다. 살다. 그럼 서식지는 사는 장소죠. 그러니까 멍게가 더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위 등 적절한 장소를 발견하면 멍게는 거기에 딱 붙어서 생활하게 되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적절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적절하다라는 것은 알맞다입니다. 딱 좋은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계속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더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다입니다. 왜요? 여기가 아주 나에게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멍게는 스스로 이동에 필요한 신체 기관들을 없애고 식물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리를 잡다, 정착하다, 이동을 하지 않는다. 자, 이동하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자, 왜요? 지금 더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영을 해서 다니다가 여기가 아주 좋네. 그래서 여기에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제 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정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뭘 합니까? 이동에 필요한 신체 기관들을 없애는 겁니다. 자, 이동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멍게 사진에서 멍게 팔 다리가 있었습니까? 네, 멍게는 팔이나 다리가 없지만 이동에 필요한 어떤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왜요?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멍게는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서식지를 바꾸지 않는다. 자, 1번이 답이네요. 자, 왜냐하면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네. 정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착하다라는 것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멍게는 평생 바닷속을 헤엄쳐 먹이를 찾아다닌다. 아니에요. 아까 어렸을 때 찾아다니다가 좋은 곳을 발견하면 거기에 쭉 산다고 했습니다. 3번 멍게는 성장 과정에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없앤다고 했어요. 이제 헤엄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없앤다고 했습니다. 멍게는 정착 후에도 이동에 필요한 기관을 계속 유지한다? 아니에요. 없앤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월하정인. 은은한 달빛 아래에 다정히 서 있는 연인을 그린 풍속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 있는데요. 월하정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월하정인인데요. 네, 여기 이제 남자와 여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 두 사람이 연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달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생긴 달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 달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여기 글에 나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작 연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천문학자들은 그림 속 달의 모양,
그림에 쓰여 있는 글을 분석해 1793년 8월 21일 밤이 그림의 배경이 되었다고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이 좀 긴데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작 연도. 자, 제작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 건데요. 자, 이거는 만든 겁니까? 네, 그린 겁니다. 자, 그린 연도, 그러니까 몇 년도에 그렸습니까? 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천문학자들이 추정했습니다. 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천문학자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천문학은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냐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달이나 지구.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림 속의 달의 모양. 아까 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에 쓰여 있는 글을 분석했습니다. 달의 모양이 어땠습니까? 월하정인에 나오는 위가 볼록한 초승달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볼록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볼록하답니다. 이렇게 볼록하다. 보기 드문 형태로 부분 월식 때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드물다. 자,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흔하다. 아, 그거 정말 흔해요. 자, 이거는 보기 쉬운 겁니다. 아, 그거 너무 흔해요. 보기 쉬워요. 보기 드물다는 반대예요. 보는 것이 어렵답니다. 잘 볼 수 없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겁니다. 자, 그런데 보기 드문 형태입니다. 어떤 게 이렇게 볼록한 모양의 초승달은 보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언제만? 월식인데 부분 월식 때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월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요. 자, 여기에 달이 있어요. 월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 뒤에 있죠. 지구 뒤에 있어서 이렇게 태양이 오는데, 자, 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달의 모습 어떻게 보입니까? 네,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맞죠? 네, 이게 달의 모습인데, 이렇게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은 이 달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월식이라고 합니다. 부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여기를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천문학자들, 아까 천문학자들은 누구라고 했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달이나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달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부분 월식 때 볼 수 있는 그런 달의 모습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자, 실제로 왕실의 기록에도 그날 밤 월식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 이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처음에 추정했습니다. 그렇죠? 추정하다라는 것은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양을 보고 이 글을 분석해서 추측을 한 겁니다. 자, 실제로 그 옛날에 기록에 월식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 무엇을 천문학자들이 추정한 것을 증명을 해준 겁니다. 뒷받침하다, 증명하다입니다. 같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월하정인은 작가를 알 수 없는 그림이다. 아까 신윤복 선생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하정인은 제작 연도가 기록되어 있다. 아니에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하정인의 배경은 부분 월식이 있었던 밤으로 추정된다. 아까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했다라고 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림 속 현상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아니에요. 부분 월식이 있었던 대로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벌집 나방 애벌레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애벌레가 있는데요. 네, 이게 애벌레입니다. 저도 벌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보통 어디에 살죠? 네, 나무나 꽃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애벌레는 벌집을 먹이로 삼는데, 애벌레가 뭘 먹습니까? 벌집, 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네, 벌이 살고 있는 집을 벌집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벌집과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라고 했습니다. 유사하다라는 것은 비슷하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런 모양 보이십니까? 네. 벌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네, 이게 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에 지금 여기 H, C, 이게 화학 기호죠. 자, 그런데 H와 C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로, 세로, 세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 세로, 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벌집이 이렇게 생긴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연구진이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애벌레에게 플라스틱을 먹여봤습니다. 애벌레는 뭘 먹습니까? 아까 벌집을 먹는다고 했죠. 그런데 플라스틱을 먹여봤어요. 벌집을 소화하는 효소가 생성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스틱을 빠르게 분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분해하다라는 것은 플라스틱이 없어지는 겁니다. 애벌레가 플라스틱을 먹으면 벌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애벌레에서 플라스틱을 소화하는 어떤 물질이 나와서 플라스틱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벌집과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효소, 플라스틱을 소화하는 효소를 대량 생산해서,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면 폐플라스틱 처리의 획기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2026년 토픽 예상 문제에 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에 나왔던 단어들이 여기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페트병이나 이제 플라스틱 통 같은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한테 플라스틱을 먹이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획기적이다라는 것은 그 전에 없었던 방법. 그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분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애벌레가 플라스틱을 먹으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가 있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법이죠. 그 전에는 없었던 방법입니다.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겠습니다. 1번 연구진은 애벌레가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여기 아까 방법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벌집과 플라스틱은 화학적으로 서로 비슷한 구조, 유사한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애벌레는 벌집과 플라스틱을 먹었을 때 각기 다른 효소 아니에요. 같은 효소라고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효소로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부터 38번까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를 화성에 보내기 위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입니다. 화성에 보내기 위한 무슨 프로그램? 우주 탐사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자, 탐사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에 가서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화성에 물이 있다, 사람이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기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창이다. 이것은 활기가 있는 겁니다. 활발하게 무엇을 하는 거, 이것을 한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지금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두고 여기서 이라는 것은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 당장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비판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식, 옷,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데 우주에 사람을 보낸다? 자,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각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하는 건 아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주 탐사는 단순히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미지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미지의 나라, 미지의 땅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은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자, 극한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어떤 마지막 상황입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이것을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극한 슬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슬픔. 그러니까 정말 슬픈 거죠. 네, 이것을 극한이라고 합니다.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 자, 우주는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주 좋지가 않죠. 그래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혁신적이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사용했던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어떤 거죠? 네, 새롭게 무엇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써요.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변화. 이전에 쓴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자,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 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변화의 동력. 변화의 동력이라는 것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인생의 동력. 아,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어떤 힘.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게 힘이 됩니다. 무엇이? 우주에 가서 어떻게 살죠? 그럼 기술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은 정말 우주에서 쓸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된다, 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주 탐사를 반대하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자,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각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주 탐사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우주 탐사 기술은 산업과 경제 전반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경제 성장의 어떤 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력이라는 단어 안에 발전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역할, 발전시키는 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산업 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아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자, 어떤 일을 하는 곳에는 항상 좀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히 발생한다라는 것은 자주 발생한다. 이때 시각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면, 자, 개선하다라는 것은 고치는 건데요. 어떤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고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무슨 문제입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이거 뭘 바꾸면 시각적, 볼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 환경,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계의 정지 버튼에 빨간 화살표를 붙여두면 기계의 작동을 급히 멈춰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근로자가 빠르게 버튼을 찾아 누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위험하면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떨려서 이 버튼이 어디 있지? 라고 잘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빨간색 화살표를 붙여두면 이게 정지 버튼이구나. 빨리 찾을 수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좀 고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칼날을 사용하는 작업대 옆에 자석으로 된 수거함을 두어 위험한 칼날을 자석에 부착하게 만듦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사용하는데 이 칼이 이렇게 자석에 붙습니다. 그렇죠?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험하지 않게 된다. 자, 그럼 이거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 겁니다. 이 글의 주제 찾아볼까요?
지금 환경을 개선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 환경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감기에 걸립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감기에 걸리기 전에 감기에 안 걸리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비타민을 먹거나 잠을 많이 자거나 손을 자주 씻거나 이렇게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기에 걸리기 전에 이렇게 하는 행동, 자,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를 예방하다라고 합니다. 감기를 예방하다. 사고를 예방하는 건 뭡니까? 아까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률을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하다와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최근 동네 놀이터와 편의시설 등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자, 여기 이제 거주민이라는 것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이 놀이터와 시설은 누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곳이 많아지고 있다. 출입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리의 편리성과 거주민 보호를 추구한 결과이지만 이는 도시의 개방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자, 외부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기는 되게 폐쇄적이네. 왜냐하면 개방하다라는 것은 이 개방하다는 게 여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오픈인데 다른 사람도 좀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다른 곳에 나와서도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성이 약화시키다라는 말은 약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살 때 아, 우리만 살 거예요. 우리만 좋아요.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되면 아, 여기는 우리만 사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용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개방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 발전에 필요한 개방성은 여기 나오네요. 다양한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서 비롯된다. 비롯되다라는 것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도시의 공간이 폐쇄적으로 구획화되면 이웃 간의 교류가 줄어 활력을 잃게 된다. 처음에는 거주민들이 아, 여기 우리만 사는 곳이에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자, 이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활력이라는 말은 뭘까요? 활력,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활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활력을 잃다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주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4번 볼까요? 도시의 활력을 위해서는 개방된 공간과 시설을 늘리는 것이 좋다 해서 4번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목적세는 이거 이제 어떤 세금의 이름입니다. 사용처가 미리 정해진 세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용하는 곳이 미리 정해진 세금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 나오는 명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교통세, 환경세, 교육세 등이 그 예이다. 자, 이게 모두 다 세금의 이름입니다. 목적세라는 것은 이런 세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세가 시의에 따라서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의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간이냐면은 어느 때에 무엇을 요구합니다. 어느 때에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시의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종류의 목적세가 당해년, 그러니까
그 해에 소진되지 못하고, 자, 소진되다 보겠습니다. 없어지다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교통세, 환경세, 교육세 이렇게 세금이 있는데 이게 그 해에 없어지다. 그러니까 사용을 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곳에 남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남용된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약의 남용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먹습니다. 자, 그럼 감기약은 감기에 걸렸을 때만 먹어야 되는데 뭐 다른 때 약을 먹습니다. 다른 증상의 약을 먹습니다. 이거는 남용이라고 합니다. 일회용품 남용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회용품 뭐죠?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뭐 빨대, 플라스틱, 숟가락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 이거를 남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미리 정해졌다고 했어요. 어디에 쓸 것입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쓰지 못하고 다른 곳에 쓴다라고 돼 있습니다. 남는 목적세를 적절히 용도 변경해서, 자, 용도라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금이 쓰이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변경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해도 목적세라는 명목에 묶여 해당 분야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곳에 세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 세금이 좀 남으니까 다른 곳에 좀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왜요? 자, 이거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주제 찾아볼까요? 네. 다른 곳에 쓰는 것, 목적 외에 다른 곳에 쓰는 것을 유연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로 적절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미리 정해진 거 알겠어요. 그런데 급하게 다른 곳에 쓸 때는 이걸 좀 목적을 좀 바꿔서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부터 41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기역부터 리을까지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들어갈 곳을 찾는 건데요. 이 문장 안에 어떤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위한 재교육의 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힌트가 뭡니까? 이들입니다. 이들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뭡니까?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입니다. 자, 마련되다라는 것은 준비되다 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세 번째 힌트는 도가 나왔습니다. 도라는 것은 앞에 준비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준비가 되겠고요.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3.6세로 매우 짧은 편이다. 자, 운동선수들이 보통 은퇴, 이제 그만두는 겁니다. 뭘 그만둡니까? 운동을 그만두는 겁니다. 선수로서 운동을 그만두는 연령, 나이입니다. 23.6세 정말 짧네요. 그래서 지도자의 길을 걷는 소수의 선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 지도자라는 것은 코치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했습니다. 소수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아주 적다입니다. 그런 선수들은 적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뭡니까?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오랜 시간 운동에만 매진해 왔기 때문에 개개인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매진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입니까? 그러면 공부에 매진하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까? 그러면 일에 매진하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운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했기 때문에 자, 개개인, 각자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력이라는 것은
남은 힘이나 어떤 능력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선수로서 아주 열심히 힘을 다해서 뭘 했어요? 운동을 한 거죠. 자, 은퇴를 한 후에 어떤 남은 힘이나 능력, 은퇴 후에 뭘 하면서 살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준비할 힘이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앞에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개인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누굽니까? 은퇴한 선수를 위한 재교육의 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해서 이 문장은 이렇게 디귿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번에 들어갈 문장은 디귿입니다.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간을 정확히 관리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 지금 무슨 변화가 시작했네요. 자, 여러분, 획기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전에 없었던 게 지금 새로 생긴 거.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전에 없을 때는 여러분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손으로 쓰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거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스마트폰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 이전에도 휴대폰이 있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생겼죠.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획기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뭡니까? AI죠, AI.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일들이 나오겠죠. 이런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 시간을 측정하다, 시간을 재다입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이렇게 재는 걸 말합니다. 자, 측정이라는 것은 시간도 되는데 길이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네, 이런 것을 측정하다라고 합니다. 해시계, 물시계 등을 거쳐 기계식 시계가 개발되면서 정확한 시간의 측정이 가능해졌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을 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노동자들이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도 공동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뭐뭐 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변화인데요. 그렇죠? 또한 출발과 도착 시간이 일정해야 하는 기차나 여객선 등의 대중교통 수단도 크게 발달하였다. 이것도 무슨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변화의 이야기가 두 개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화의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변화 앞에 이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니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확한 시간의 측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까 이것들 관리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히려 사대부가 조선의 변화를 주도한 능력주의 원칙의 신봉자들이었음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다. 아, 사대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이 사람들이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무슨 변화? 능력주의. 자, 능력주의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능력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능력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주의입니다. 자, 여기 신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봉하다, 강하게 믿는 겁니다. 뭘 강하게 믿을까요? 네, 능력주의를 강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 있다. 자, 역사학자 이승원이 사대부의 시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사대부는 국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선시대의 양반 계층을 말한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양반이고 이 사람들이 평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평민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럼 옛날에 조선시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양반이 위에 있고 평민이 아래에 있다. 그래서 평민은 양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사대부 계층이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에 미친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자, 무엇보다도 사대부가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에서 특권만을 누리려 했다는 통념을 비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신분제 사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겁니다. 양반이 위에 있고 평민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권리입니다. 저자라는 것은 아까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자, 저자는 사대부가 이런 신분제 사회의 특권을 누리려 했다는 통념,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많이 알려져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것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걸 어떻게 보면은 통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격이 비싼 물건이 좋은 물건이다. 품질이 좋다. 이런 것들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념은 뭐냐면, 아, 양반은 위에 있고 평민은 아래에 있어요. 신분제 사회에서. 그러면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었겠죠? 자, 근데 이거를 비판한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신분제를 비판했는데 다양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사대부가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어떤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한 권리를 누린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고 노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자, 이거를 이 저자가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통념이 아니네. 사대부들은 어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리을 자리에 들어가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2회 토픽이 읽기 32번부터 41번까지 문제 같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